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5월 5일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제가 어제 그 사정이 있어서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이제 어제 거를 시황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어제 시장은 몇 가지 그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본 바로는 하나는 거래 대금이 지금 대폭 줄었다. 시장의 힘이 많이 약화됐다. 그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도주라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방산이나 최근에 엔터 쪽이 조금 이렇게 반등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걸 주도주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시장을 끌어가기에는 좀 약하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세 번째는요. 매수의 어떤 매수세의 질, 매수 자금의 질이 조금 이렇게 악화됐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이렇게 현금으로 사는 매수보다는 신용이라든가 또는 미수로 사는 그런 매수세가 많아졌다. 시장의 질이 조금 안 좋아졌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세장으로 가는 지금 과정에 있지 않나. 5월달 시장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그렇다고 급락은 아니겠지만 별로 재미없는 시장이 좀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 하나 기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요. 전체 시장이 이렇게 재미가 없다 보면 개별성 종목들이 다시 이렇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많이 쉬었던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이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더전비전이라든가 또 SPG라든가 이런 것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어찌 보면 개별성 종목들. 덴티움은 뭐 지금까지 계속 좋았으니까 그렇고 CS 윈드도 아주 대형주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CS 윈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어제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다. 그 바뀌는 것에 우리가 조금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측보다 대응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잘 대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대형주 같이 이렇게 요란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보다 이렇게 중소형주들 짭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시장은요,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마이너스 0.02% 거래소가요. 그래서 2,500포인트를 딱 찍었습니다. 정확하게 2,500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22%, 845포인트입니다. 그동안에 좀 주춤하던 배터리 소재주 쪽에서 조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코스닥이 살짝 이렇게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수로 보면 보합 수준이죠. 보합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주도주가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좋은 장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래소 거래 대금을 보면요. 이제 요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10조입니다. 코스피가 10조 정도가 그렇게 뭐 아주 적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게 5조까지도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때 최근에 한 10조 이상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10조 안팎으로 거래소 그 거래 대금 치고는 굉장히 적은 겁니다. 15조 내지 20조는 돼야 시장이 좀 될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스닥은 8조 8천억입니다. 코스닥이 한 10일 전만 해도요, 15조, 17조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거래 대금이 반토막이 났다. 이유는 이제 배터리 소재주 주도주 쪽이 좀 주춤하면서 거래가 뜸해지면서요. 달리 말하면 이제 주도주가 이제 사라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거래 대금이 한 절반, 8조 8천억으로 절대 금액으로는 코스닥 치고는 이렇게 적은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다. 추세적으로 많이 줄고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그래서 시장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힘이 조금 약화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래프 보면은요. 이게 이제 거래소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상단을 힘있게 이렇게 뚫어서 2582포인트까지 갔다가 어제 딱 2500포인트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 지수 2500, 요 매물 집중대 여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깨진다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달리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시장을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게요. 아까 거래대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래량을 보면 이렇죠. 시장의 힘이 많이 약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래소 지금 그래프인데요. 코스닥도 비슷해요.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코스닥도 보면요.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거래 대금을 보면 이게 이제 거래량인데 거래 대금이랑 똑같죠. 근 절반 정도로 이렇게 힘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꺾였는데요. 요 밑에 이게 이제 50일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지지선을 좀 기대해 본다고 그러면 요 50일선 정도에서 좀 지지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대응이라고 그랬죠. 예측보다 대응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여기서 이렇게 50일선이 지지선이 무너진다고 그러면요. 요거는 추세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할 만한 그런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빠져나와야 된다. 현금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여전히 매수 우위입니다. 거래소에서 2,200억, 코스닥에서 1,800억이니까 근 한 4천억 정도 매수 우위했죠. 반면에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1,300억을 매도 우위했습니다. 어제 이제 특징이라고 그러면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1,300억을 매도 우위했고 개인들이 그거를 코스닥에서 1,800억 정도 매수 우위했다. 이게 내용으로 보면요. 이제 어제 배터리 소재주 쪽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살짝 어제 반등을 해줬는데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쪽에 좀 다시 개인들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한 400억 정도 매수 우위했는데 삼성전자를 한 100만 주 넘게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제 거래소에서 매도 우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그 흐름을 보면요. 외국인들 그 매매 추세를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들 그 거래소 매수 우위거든요. 그렇죠? 2천억, 3천억, 3,400억, 어제만 900억 마이너스, 오늘도 400억 플러스. 근 한 달간 이렇게 매수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대부분이 삼성전자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은 바이코리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아직도 우리 시장을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는 그런데 코스닥은 오히려 팔고 있어요. 개인들이 코스닥을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이제 개인들이고 여기가 외인들인데 이 빨간 거 이게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고 파란 거 외국인들은 이렇게 코스닥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시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꼽으라고 그러면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고 개인들이 코스닥을 계속해서 매수 우위하고 있지만 그 힘이 조금씩 이렇게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시장 동향을 보면요. 오늘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어요. 고객 예탁금이요. 51조 1천억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일 54조 2천억이었죠. 근 3조가량이 하루 만에 이렇게 빠져나갔는데요. 그래프로 봐도 이렇게 살짝 숙였죠. 금년 들어서 이렇게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던 추세였는데 이게 이제 이틀 전 겁니다. 그렇지만 3조가 이렇게 하루 만에 빠져나간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예탁금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면요. 시장은 당분간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장 아닌가. 개인들마저 매수세가 약화된다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오늘 그러니까 그제 오늘이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요. 예탁금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주에 이제 그것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언론에도 조금 언급이 돼 있던데요. 최근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미수를 많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5월 3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이틀 전이죠. 미수 금액이 5,350억입니다. 그 전에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미수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미수가 늘어난 데는 이제 두 가지 원인으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하나는요, 지금 신용 담보 미달이 돼서 반대 매매가 돼서 깡통된 계좌들이 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장을 많이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깡통 계좌들도 꽤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세 배 들어갔을 경우에는 한 30%만 빠져줘도 담보 미달에서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 나갑니다. 그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증권사에서 지금 신용들을 안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그 미수로 이렇게 찍지 않나. 현금으로 이틀 후에 이제 그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오늘 샀다고 그러면 이틀 후에 오른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러면 그게 못 팔고 있으면 미수, 그래서 반대매매 나가고 그 미수금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지 않나. 신용 미수금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이렇게 미수금 그 물량이 많지 않나. 이게 왜 중요하냐고 그러면요. 이런 시장은 힘이 없습니다. 이런 시장은요, 단기 반등을 했더라도 바로 주저앉게 됩니다. 굉장히 급매물이라는 얘기죠. 악성 매물이라는 얘기죠. 이런 매물이 이렇게 많은 시장에서는 시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미수금 굉장히 좀 특이해서 이렇게 미수금이 많이 늘어난 건 굉장히 드문데 신용을 안 주기 때문에 미수금을 쓴 거 하나 하고 신용에서 담보미달로 반대매매가 나와서 이렇게 미수금이 된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용융자금도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18조 9천억인데요. 한 1조 이상, 거의 한 2조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에. 적은 돈 같지만 신용 2조 금액은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그 활동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시장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신용이 이렇게 좀 털리고 나면 수급 구조가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죠. 당분간 좀 힘들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죠. 펀드 쪽에서도 돈들이 환매가 조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다음에 증시 주변 자금, MMF. 금년 초에 이렇게 급하게 한 40조 정도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단기 자금으로요. 그러다가 10조 정도 빠져나갔는데 MMF는 아직도 이 정도면 185조인데요. 200조까지 갔다가 15조 정도 줄었는데 그래서 절대 금액으로는 굉장히 좋다. 시장이 좀 이렇게 되는 듯 하면 다시 이렇게 계좌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금이다. 그래서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존 비존 가지신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8% 올라줬기 때문에 더존 비존 최근에 그 주가 추이에서는 가장 그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어제 기관들이 한 10만 주 이렇게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에서는 그렇게 특별하다 할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더존 비존 일단 제가 실적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어제 그 실적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 실적 나왔는데요. 매출은 한 6.9% 좀 줄어든 것으로 증가한 것으로 매출은 좀 늘었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은 141억에서 1.4% 감소했다. 실적이 이렇게 나쁜 건 아니죠. 주가가 빠질 만큼 그렇게 실적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한 2년 넘게 이렇게 주가가 재미없었던 것에 비했을 때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2022년에 영업이익이 455억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다운됐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519억이 될 것으로 근한 10%에서 한 20% 정도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더존 비전은 실적이나 이런 쪽에서 악재는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존 비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횡보를 오래 했다는 얘기죠.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 국면에 다시 이렇게 돌아왔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탄력 있게 올라와 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이죠.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한 주식은요. 급등을 하는 경우에 상당폭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요.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갑니다. 일반인들은요.
그럼 이걸 누가 사가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손이 바뀌면서 그런 그 수급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영향으로 올라갈 때 매물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위로는요 매물대가 굉장히 짧죠. 그렇죠. 요 35,000원대 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상스럽긴 하지만 거저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이 가벼워져서 쉽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주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절대 가격으로 봤을 때 2020년 9월 7일 날 13만 6천 원에서부터 지금 3만 2천 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4배 정도 지금 빠졌다가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그러면 여기서 하락은 저지가 되고 있다. 하방 경직이다. 요 가격에서는 지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실적이 뭐 이제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엔 됐고요. 그 다음에 업무 통합 시스템 이쪽에서는 물론 이제 세무 회계 쪽이 중심입니다만은 국내에서 아주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중소기업들 아마 거의 한 90% 이상이 여기 시스템을 쓸 겁니다. 독보적이다. 이쪽 시스템 쪽에서는요. 그런 것도 프리미엄을 줄 만한 기업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량주인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장성에서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실적에서 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많이 빠졌는데 그러더라도 1년 동안 이렇게 횡보했으면 이제 하락은 어느 정도 확인시켜 준 거 아닌가. 바닥은 확인시켜 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가지고 한 1년 정도 그냥 각오하고 가지고 가시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덧붙이자 그러면 이때 급등했다가 급락한 요 미스테리도 제가 봤을 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지금 1,000억 매수해 놨습니다. 시총이 한 1조가 안 되는 회사가 10분의 1을 자사주 매입을 해놨습니다. 경영권이 그렇게 불안한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액면 그대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기 회사 주식을 이렇게 자금 여력 되는 대로 좀 사놓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제일 그 우선해서 생각하는 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중에 또 소각하기 위해서 좀 사놓은 것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나쁠 것은 없다는 얘기죠. 도전 비전이. 그래서 좀 가지고 가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좀 가지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요. 좀 차분하게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해드릴까 그럽니다. SPG도 제가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규모는 작지만 알짜 기업이에요. 기술력에서도 아주 그 독보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어쨌든 10,000원대 이하에서부터 지금 그 30,000원까지 왔으니까 1년 동안 아주 수익이 많이 난 그 짱짱한 그런 주식입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한 12만 주 정도 팔았는데요. 제가 SPG는 먼저 그래프 먼저 보여드릴까요? 그래프가 이런 모양입니다. 근한 30%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9,000원이니까 근 30% 가까이 빠졌는데 21선도 이렇게 깨지고 매도 신호가 나고 나서 지금 그 이후로도 한 20%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61선에서 이렇게 하락이 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2.6% 올라줬는데 여기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인다. 61선에서는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강하게 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그래프가 우선 하나 이렇게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신용이 많이 틀렸더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코스닥 종목이라든가 중소형주들요. 대체로 신용이 안 털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이렇게 보시면 요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털렸습니다. 평소 신용 정도 이렇게 되죠. 요거 보니까 신용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그랬다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신용이 이렇게 많이 털렸다는 거는 최근 시장에서 급매물이 없다. 악성 매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아 올리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 또 하나는요. 이런 중소형주들은 지금같이 시장이 이렇게 좀 주춤할 때 약세장으로 접어들 때
오히려 더 수익을 더 많이 내줍니다. 틈새 시장에서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보기에는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리바이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지켜보시대요. 특히 SPG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면 제가 보기에 좀 들어가도 되는 가격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죠. 30% 빠졌으니까. 실적도 좋고 로봇주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계속 리바이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계시면 수익을 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더전비전하고 마찬가지로 CS 윈드도 최근에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고생을 많이 한 주식입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CS 윈드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기를 이제 배터리 소재주 쪽이 지금 주도주 쪽에서 이렇게 좀 뒤로 물러나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부각이 될 만한 거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생에너지 쪽에서 풍력, 이제 CS 윈드, 그 다음에 엔터 관련주 중에서 대표 종목인 하이브,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방산주 중에서는 좀 덜 올랐던 현대로템, 이 세 개를 제가 주도주가 될 만한 후보군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브나 현대로템은 말 그대로 엄청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후로 정확하게 제가 찝었던 것 같은데요. CS 윈드만 이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제 환경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소재주들 이렇게 같이 추락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CS 윈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짚어드릴까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실적일 거 아니겠습니까? CS 윈드가 이제 배터리 소재주만큼 그렇게 실적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었는데요. 2022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421억으로. 근데 2023년 금년 추정 실적이 나오는 거 보세요. 이 증권사들에서 추정 실적을 근거 없이 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 따져보고 내는데요. 1193억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421억으로 따졌을 때 그한 3배는 안 되고 2배는 넘는 영업이익이죠. 실적이 그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배터리 소재주 못지 않다는 겁니다. CS 윈드는 그동안에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북미, 중동, 뭐 유럽, 아시아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요. 이제 그 성과를 좀 거둘 만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추정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좋아지는 거 방금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실적이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조금 2분기부터 좀 가시화가 된다고 그러면요. 1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가시화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엔터주나 방산주하고 더불어서 시장을 끌어갈 만한 그런 그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는 다음에는 이제 현대로템도 제가 최근에 방산주 대표주를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3% 정도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현대로템은 가장 큰 특징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근 1000만 주가량 이렇게 매수 우회했다. 10일 동안에 이게 가장 그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공시나온 거 보니까 JP 모간 자회사에서 한 6.7% 정도 지분을 매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투자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근한 700만 주를 사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샀다. 그 가격대가 대충 제가 보니까 3만 원 안팎에서 이렇게 사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한 1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친구들 목표가는 훨씬 더 높지 않겠나. 최근에 이제 우리 방산주들이 주목을 받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아마 대표로 이렇게 찝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 지금보다는 앞으로 터져줄 여러 가지 그 잠재된 호재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제 눈에 띄었던 거는요. 어제 좀 주춤했는데 그 JP 모간에서 700만 주가량 이렇게 많이 샀던 JP 모간 그 자회사에서 14만 7천 주 매도 우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 물량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주식수 조정하기 위해서 조금 팔았을 수도 있고요. 이제 추세적으로 판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어제 하루 판 거 가지고 우리가 미리 얘기하기는 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죠. 이렇게 보시면 전형적인 이 급등주죠. 여기 앞에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제가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급등하기 때문에 주목해 보자. 가지고 계시면 팔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한 20% 넘게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전형적으로 이제 신고가 나는 그런 종목입니다. 신고가 나기 전에 수익률보다 신고가 나고 나서 수익률이 더 크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죠. 신고가 난 종목들은 쉽게 팔지 말자. 요 앞에 훨씬 앞에 고점도 이렇게 뚫었습니다. 굉장히 힘있게 올라간 거죠. 그러고 나서는 매물이 이렇게 짧습니다.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매물이 없는데 이 가격대에서 수익률 올리고 싶은 생각이 나겠죠. 뭐 국내 기관이든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이렇게 매물이 없으면 여기에서는 아주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것도 제 생각인데 이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래프하고 상관없이 방산주 쪽은요. 특히 우리 방산주 쪽이 앞으로 몇 년은 호황을 구가할 것 같아요. 전체의 글로벌 분위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지만 그 외의 지역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또 방위비들을 많이 늘리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현대 롯데한테는 아주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도 조금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그냥 쥐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안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많이 빠지면 저점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덴티움도 있죠. 덴티움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여전히 중국에서 임플란트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가격은 좀 다운됐지만 판매량은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아직 임플란트 시장이 초기 단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덴티움은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어요. 베트남도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임플란트가 우리같이 이렇게 보편화된 게 아니고 이제 이게 $10,000 이제 국민소득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임플란트가 시작이 되는 단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덴티움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갈 만한 그런 주식이다. 덴티움 중국 매출 비중이 거의 한 50%가량 되죠. 지금은 아마 50% 넘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덴티움도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한미글로벌 어제 마이너스 5.6%이긴 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매력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추세가 살아있고요. 요 매물대 여기를 힘있게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그렇고요. 기업 내용으로 봐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금년 3분기 우리나라에서 설명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설명이 있다는 얘기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받아놓은 게 한 7개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제일 앞서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옴시티도 다시 한번 얘기가 될 만하다. 근 한 7개월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린 사람들 물량들 많이 틀렸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또 하이브도 제가 엔터 디퓨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세가 이렇게 단단합니다. 그러죠? 엔터주도 이 수출 안 되고 있는 거, 경기 안 좋은 거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잘 나가는 업종이 아닌가. 지금 여기 이렇게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매물 보세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힘있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적은 돈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내는 구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불꽃이 이렇게 화려합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지 쭉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매물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수급에서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빠뜨린 종목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약세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눈여겨 볼게요. 강세 시장에서보다 오히려 약세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더 좋습니다. 주식 잘하는 분들은 약세장에서 수익을 더 내요. 왜 그러냐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급매물 때문에 뭐 신용담보미달
또 아까 보셨듯이 미수급 많이 걸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급매물로 이렇게 나오면 아주 아침에 동시효과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단타하기도 좋고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고 약세장 다음 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 볼륨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틈새로 이런 개별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 포함해서요 이렇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린이날 집에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